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골드만삭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특히 데이비드 솔로몬 CEO가 직접 밝힌 내용에 좀 집중해서요. 이 거대 금융제국의 현재 맥박, 또 미래를 향한 큰 그림을 읽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실적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 CEO 발언 뒤에 숨겨진 그 전략적 의도, 또 시장을 읽는 그의 시각,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핵심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쳐져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역시 시작은 실적 발표였습니다. CEO가 3분기에 순수익 152억 달러, 주당순이익 12.25달러,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 우리가 흔히 ROE라고 하죠. 이게 14.2%를 기록하면서 아주 강력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초부터 누적 실적으로 보면 ROE는 14.6%, 유형 자기자본이익률 ROTE는 15.6%에 달한다고 하네요. 숫자 자체만으로도 뭐랄까 좀 인상적인데요. 네, 그 표면적인 숫자도 중요한데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ROE 14.2%면 현재 시장 환경이나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견조한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솔로몬 CEO가 강조했듯이 이게 단순히 시장 상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골드만삭스가 가진 핵심 사업 부문들의 경쟁력, 그리고 하나의 골드만삭스, 원 골드만삭스라는 그 통합 운영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실적, 이걸 넘어서 전략 실행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네, 특히 투자은행, 그러니까 IB 부문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업 인수합병, M&A 분야에서 2025년 들어 현재까지 발표된 거래 규모가 무려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 점을 아주 강조하더군요. 이게 2위 경쟁사보다 2,200억 달러나 앞서는 수치라고 하니까 와,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실감이 나는데요. 일렉트로닉 아츠 매각 자문이나 베이커 휴즈의 차트 인더스트리즈 인수, 또 토마브라우의 데이포스 LBO 같은 굵직한 거래들을 예시로 들었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M&A 자문 건수가 많다, 이걸 넘어서요. 솔로몬 CEO가 승수효과,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고 표현한 부분이에요. 즉, M&A 자문이라는 하나의 관계가 그 주변 브릿지 파이낸싱 제공이나 파생 상품을 이용한 리스크 관리, 해칭 서비스, 나아가서는 골드만삭스의 자산 및 자산 관리, AWM 부문 고객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 이게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하나의 골드만삭스 전략의 핵심이군요. 네, 그렇죠.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고객에는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회사 전체적으로는 수익 기회를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이죠. 물론 다른 경쟁사들도 비슷한 통합 서비스를 추구하지만 골드만삭스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런 통합 모델이 내부적으로는 좀 부서 간 조율이나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 같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톤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그러니까 스폰서들의 활동이 작년보다 40%나 늘었고 이들이 아직 투자하지 않고 보유 중인 자금, 소위 드라이 파우더, 이게 1조 달러 이상, 그리고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 다선이 4조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여기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M&A나 IPO 같은 투자은행 활동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폰서들 활동 증가는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죠. 막대한 드라이 파우더는 앞으로 M&A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니까요. 다만 이러한 낙관론은 그 거시경제 환경, 특히 금리 경로와 시장 안정성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상과 달리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스폰서들의 투자 결정도 좀 위축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또 기업 고객들의 분위기 변화도 언급됐는데 연초에 불확실성을 딛고 많은 CEO들이 장기적인 전략, 특히 AI 역량 강화나 성장을 위한 투자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은 흥미롭습니다. 규제 환경이 좀 완화되는 추세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IB 부문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마켓 부문인데요. 그러니까 채권이나 외환, 원자재를 다루는 FICC와 주식 에퀴티스 사업에서도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총 매출이 7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고 상반기의 좋은 분위기가 여름 비수기를 지나 9월까지 계속됐다는군요. 그 결과 주식 부문은 연간 누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채권 부문에서는 특히 금리 관련 상품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골드만삭스가 가진 사업 포트폴리오의 회복력, 영어로 리질리언스라고 하죠.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정 시장이나 상품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고객 기반과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 금리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식 시장이 좋으면 주식 관련 파생 상품이나 프라임 브로커리지 수요가 늘어나는 식으로 서로 보완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 서로 보완이 되는군요. 네, 이것이 바로 그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CEO는 시장 상황에 대해 마냥 장밋빛 전망만 내놓진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자들의 열기가 뜨겁고 특히 AI 관련 인프라 투자가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약간의 경계심을 내비쳤어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폭발적인 기대감 뒤에는 항상 분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의 시기가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죠. 즉, 초기에는 너도나도 뛰어들지만 결국에는 소수의 성공 기업과 다수의 실패 기업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네, 지금의 AI 열풍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의 강세장 속에서도 시장은 언제든 순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이런 시기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입니다. 단순히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경고를 넘어서 골드만삭스 스스로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크게 강조하고 있는 자산 및 자산 관리, AWM 부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부문에서 성장 전략을 아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총 운용자산 AUS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관리 수수료나 프라이빗 뱅킹 같은 안정적인 수익원에서도 기록적인 성과를 냈다고 하네요.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라는 의지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AWM 부문의 성장은 골드만삭스의 장기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과거 트레이딩과 IB에 크게 의존했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수료 기반의 수익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이죠. 특히 대체 투자, 얼터너티브스 분야, 그러니까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부문의 성장이 눈부십니다. 3분기에만 33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유치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고요. 올해 전체 목표치도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규모죠. 와, 1,000억 달러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자산 관리, 웰트 고객 자산 역시 1조 8천억 달러로 사상 최대인데 단순히 자산 규모만 늘리는 게 아니라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전문 어드바이저 인력을 확충하고 상품 라인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덜 민감한 꾸준한 수익 기반을 만들겠다는 명확한 전략적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금융산업 동향을 보실 때 이런 대형 은행들의 AWM 강화 움직임은 꼭 주목해야 할 트렌드입니다. 내부 성장뿐만 아니라 외부 파트너십이나 인수를 통한 확장에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최근에 벤처 캐피탈 플랫폼인 인더스트리 벤처즈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더스트리 벤처스 인수는 단순히 AWM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넘어서 전략적으로 여러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 이 회사는 벤처 캐피탈의 그 초기 투자부터 후기 성장 단계, 그리고 세컨더리 시장, 그러니까 기존 투자 지분 거래 시장까지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투자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건 골드만삭스가 이미 강점을 가진 세컨더리 투자 역량을 더욱 보완하고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하게 해줄 겁니다. 기술 분야 투자 기회 확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둘째, 인더스트리 벤처스가 벤처 캐피탈 생태계에 대해서 쌓아온 깊은 관계망은 AWM 부문을 넘어서 잠재적으로 IB 부문의 딜 소싱이나 자산관리 부문의 신규 고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하나의 골드만삭스 시너기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이 회사는 골드만삭스 내에서도 외부 운용사들과 협력하는 4,500억 달러 규모의 외부 투자 그룹 XIG에 속하게 될 예정이고요. 또 T. 로우 프라이스라는 대형 자산운용사와의 전략적 협력도 발표했더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티로우 프라이스와의 협력은 주로 개인 투자자 시장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가 협력해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자산관리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공모 및 사모 시장 투자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30년간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모시장에서 쌓아온 전문성이 강점이고 티로우 프라이스는 개인 투자자 및 퇴직연금 시장에서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죠. 아, 강점들을 합치는 거군요. 네, 이 둘의 강점을 결합해서 과거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우량 사모 투자 기회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제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대체 투자 수요 증가라는 시장 트렌드에 발맞춘 전략적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효율성과 미래 준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AI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솔로몬 CEO는 기술 발전, 특히 AI가 가져올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회사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야심찬 계획으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AI 기반의 원 골드만삭스 3.0, 원 골드만삭스 Propelled by AI라는 새로운 운영 모델을 발표했는데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단연간의 프로젝트입니다. 목표는 크게 6가지로 제시됐습니다. 고객 경험 향상, 수익성 개선,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회복력 및 확장성 강화, 직원 경험 향상, 리스크 관리 강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AI를 활용해서 고객 서비스부터 내부 운영,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와,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네, 이는 골드만삭스가 단순히 현재의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미래 금융 환경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부터 AI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나요? 초기에는 AI를 통한 프로세스 재설계 효과가 크고 즉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활동 지원이나 신규 고객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온보딩 과정처럼 고객 경험과 직결되는 부분들이죠. AI 챗봇이나 자동화된 서류 처리 등을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확실히 체감이 되겠네요. 네, 또한 대출 심사 및 실행 과정, 수많은 규제 관련 보고서 작성 업무, 그리고 공급업체 관리처럼 회사 운영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중요한 내부 프로세스들도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이런 영역에서 AI를 활용하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오류 가능성을 낮추며 더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CEO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회사의 운영 모델을 진화시켜 나가는 골드만삭스의 오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객과 주주들이 회사에 기대하는 바기도 하다고 덧붙였죠. 그렇군요. 이 원 골드만삭스 3.0 계획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내년 1월 실적 발표 때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예상 효과 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 금융기관이 AI를 전사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다른 경쟁사들에게도 상당한 자극과 압박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솔로몬 CEO는 현재 추진 중인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시장을 선도하는 사업 부문들과 최고의 인재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객가치 창출과 주주 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렇죠. 요약하자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견조한 현재 실적, 특히 IB와 AWM의 성장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한 과감한 변화, 즉 AI 기반 운영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계획들이 실제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현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저희는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의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통해 회사의 현재 성과와 미래 전략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탄탄한 실적, 특히 M&A와 자산관리 부문의 뚜렷한 성장세, 그리고 원 골드만삭스 3.0이라는 AI 기반의 미래청사진까지 그의 시각을 통해 많은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금융 리더가 AI를 통해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은 비단 금융산업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도가 미래의 경쟁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또 우리 각자의 일하는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